네, 이슈 1번지 시간입니다. 뜨거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이슈 1번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저의 공석을 또 메워주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특검이 최근에, 이제 내란 특검이 최근에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힘들게 어렵게 취재를 했던 기자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내란에 관련된 취재를 해주신 분 중에 최근에 또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을 모시고 저희가 내란과 관련된 취재 비화들, 또 일담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그렇게 좀 네. 정적이신가요?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정적으로 나오시던데. 약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다른 프로그램 보면 굉장히 좀 MBTI로 보면 I 계열 같이 말씀하시죠. 그 I긴 합니다. 그 I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저희 이슈 1번지는 F들만이 살아남는 공간인데 I 계열이면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더 바빠지셨죠? 원래는 한가했었는데요. 예. 출연을 하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이제 제보 주신 분들 직접 뵙고 네. 그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수사기관에 좀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좀 잠이 좀 부족해지는. 그 정도로. 네네네. 그러니까 내란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일요시사 쪽에서 취재한 내용들, 특히 오 기자님이 취재하신 네네. 여러 이제 보도들을 저도 이제 오늘 모셔야 되니까 두루두루 좀 봤는데, 방송 나가시는 거까지 굉장히 유명한 방송들 나가시기 전보다 나가고 나서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죠.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뭐 메일로 전화로 이렇게 전화. 메일로도 오시고요. 텔레그램으로도 많이 제보가 좀 오시는 경우가 주로 그러면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까? 주로 이제 그 특검에서 수사를 이 부분은 좀 안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군 산하 이제 기관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군 정보기관들이 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좀 증언이나 진술을 나서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지적을 좀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군 내부에 계시는 분들. 예, 현직 군인분들이시고 이 주로 많이 네네. 연락 오거나 아니면 계엄과 관련된 뭐 가담자라는 표현보다 이제 관련자분들.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방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관자들. 네.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방관한 분들. 네, 맞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저 가담한 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인데 특검이 뭔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이 대목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제보들인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정보사라던가 방첩사 같은 그런 군 산하의 특별한 기관들은 네.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일 때에만 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는데 네.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국내에서 좀 이상한 상황이 생길 것 같다라는 거를 대부분 이제 연관급 장교들은 인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언론에다가 이걸 알려야 되나? 이거 상황이 좀 이상한데? 라고 미리 그 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예.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특검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고 해도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진술을. 예. 좀 진술 거부권 행사하신다거나 예. 본인이 직접 특검을 뭐 찾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예. 그런 이상한 상황을 알고 있으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들이 좀 많다. 그리고 나서지 않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또 제보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오혁진 기자님이시고, 그죠? 연락을 받는, 네네, 연락을 맞습니다. 받는 분이, 네네네. 연락을 받는 분이. 네네. 오혁진 기자님은 이제 취재를 원하시는 분들이 연락 올 때 우리 오 기자님의 어떤 면을 보고 연락을 주로 하셨다고 합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정보사랑 방첩사 쪽에 계신 분들이랑만 연락을 했었는데, 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거의 한 4, 5년 정도 마약 사건만 이제 주로 취재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버닝썬. 네네. 네, 뭐 네.
근데 이제 북한산 마약을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정보사 쪽하고 접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산 마약 첩보를 저한테 가끔 이제 주시기도 하고 예. 제가 취재한 내용을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보사 그 장교분들하고 네. 컨택을 해서 만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네.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정보사 쪽에 계신 분들하고 원래 한 2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포르가 형성이 되어 있는 네네네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정보사나 방첩사 쪽에서는 네. 뭔가 취재할 만한 정보를 줄 만한 루트로는 우리 오혁진 기자를 원탑으로 꼽는다. 아 그렇게 뭐 그냥 그 원탑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원탑 하죠, 뭐 우리끼리.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방첩사 그리고 정보사 쪽을 주로 많이 담당하셨고 네. 과거에 이제 뭐 버닝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약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취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번에 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나고 나서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연락을 또 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싶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 대부분 반응이 좀 안 좋죠. 억울해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실제로 진급 욕심 때문에 예. 자기들은 개헌법에 정보사의 임무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원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안에서는 진짜로 성공할 줄 알았나 봐요. 계엄이? 네네. 정보사에서 이제 나름 이제 그러니까 정보사라는 단체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보니까 예. 사회생활이나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세히 아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공작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예. 뭐 선관위나 국회가 독립기관이다? 네. 그냥 정부기관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 아예 그냥 헌법기관이라는 네, 개념이 네, 없어요? 네. 오. 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서버 떼우고 할 수 있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정보사도 그렇고 방첩사도 그래요? 방첩사는 모르겠지만 좀 최소한 정보사는 그렇습니다. 아, 정보사 그 정도로 폐쇄돼 있네요. 네네네. 어. 이분들이 아무리 사복 입고 다니고 아무리 뭐 해외에서 국정원이랑 같이 뭐 임무를 공조하면서 한다고 하시지만 예. 정치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아. 그래서 그냥 뭐 노상원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예. 국회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고 예. 그리고 그냥 국내 간첩이 엄청 많을 거다라고 그냥 추정만 하시지 예. 그냥 위에서 임무를 내려줬기 때문에 예. 이건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본인의 뭐 사고나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일반인들과 많이 동떨어져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임무 중에 하나다. 예, 맞습니다. 라고 인식을 했고 예. 정보사에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이걸 그냥 이행하면 계엄은 성공하겠다. 그냥 일단 해보자. 뭐 일단은 근데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 이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안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냥 노상원하고 문상호 정도만 그 극우 유튜버들의 예, 예. 그 링크에 대해서 읽고 이건 대통령의 지시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냥 HID 요원들이나 정보사 장교들을 예. 특정 기관에다 보내면 예. 그 임무를 내리면 어차피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 사람들이 말만 잘 따르면 예. 개헌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럼 그냥 이분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임무 하달이 내려졌으니까 난 그걸 이행할 뿐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시를 내린 사람들의 그 어떤 뭐 과정이나 그 인물의 배경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지시가 내려온 걸 보면은 내가 이대로 이행하면 계엄에 대한 어떤 뭐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지? 뭐 이대로 되겠지? 예. 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단 예.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계엄 선포 그 일주일 전날 정도에 11월 말이죠. 그때 예. 이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하달이 됩니다. 노상원으로부터. 네네네네. 뭐 선관위 직원들을 망치로 머리를 깨라거나 예. 아니면 수거 대상 명령 그 수거 대상으로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실탄으로 협박을 하라. 예. 이런 내용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 정보사는 국내 작전이 없습니다. 예. 예. 국내 임무도 없고 예. 대북 작전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국내 간첩들을 이제 선별해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임무는 방첩사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정보사에서 이제 국내에서 임무 작전을 수행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는 걸 좀 감지를 하신 거죠. 네. 그때부터 저도 이제 연락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예. 그래서 실제로 국회 그 신원 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넬 뒤에서 이제 얼굴 가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 중에서 한 두세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예.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11월 말에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고서 계엄 선포 되니까 정보사 요원들이 국회에도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왜 있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명령은 그 의원들 체포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봉쇄가 원래 실질적인 임무였고 예. 국회 봉쇄를 성공하면 예. 그 국회의원들 이제 여야 중진 의원들을 체포하는 것이 우리 임무였다. 정보사와 뭐 방첩사도 같이 예, 맞습니다. 함께 하기로 한 거죠? 예, 예. 그죠. 와, 이거는 그러면 11월에 그런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 12월 3일에 계엄이 딱 터지는 거를 오 기자님은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받았던 제보가 사실이었네라는 그 섬뜩함이 드셨겠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어쨌든 우리가 계엄이라는 단어는 저는 그때는 못 들었고요. 예. 11월 말에는 정보사 내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예. 국내에서 뭐 되게 비상 사태가 발생할 거를 대비한 훈련을 갑자기 실행하기 시작했다. 예. 이 정도의 제보만 왔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제 연관급 장교 분이셨는데 예. 원래부터 정보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를 국정원장이래.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한테까지 예. 그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노상원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자, 그 노상원한테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11월에 그 얘기도 들으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아, 그래서 일 터지고 나서 아셨군요. 네네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김영현이랑 얼마나 친했고, 예. 그다음에 그 전에 어떠한 전과로 인해서 불명예 전역을 했는지 알지도 못했고, 예.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라고만 물어봤었지. 예. 그냥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이다라고 하니까, 근데 왜 민간인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라고 하니까 국방부 장관 명령이었다. 김용현의 명령이었다. 네네네. 그거를 이제 제가 계엄 터지고 나서 이제 여쭤봤죠. 아, 되게 뭐 정보사나 방첩사 쪽 분들을 그래도 오랜 기간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을 하시면서 그들의 업무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 네네. 뭔가 11월에 이 민간인이라는 사람한테 전직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반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도 되게 황당해 하셨을 거고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노상원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취재원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오 기자께서 노상원에 대해서는 보통 정보사 내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아무리 정보 특기 업무를 이제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네. 일단 이상한 사람이다. 이 이상한 사람이다. 예, 그냥 그 대북 공작의 기억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냥 다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후배들이 가져온 첩보를 자기가 기자가 이제 취재했던 것처럼 예. 본인이 첩보 수집을 한 것처럼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입금을 받는 스타일. 그래서 그런 후배들이 가져온 그 정보나 첩보를 윗선에다 보고를 하면서 이제 후배들의 진급을 막는 네.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었고, 예.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면, 예. 정보사령관 그 사무실에 부적을 붙여놨어요, 노상원이. 아니 본인이 사령관이던 시절에 본인 사무실에 부적을 붙여놨다고요? 네네네. 문에다가.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면은 뭐 대문 앞에다가 정보사령관 들어가는 사무실 문 앞에다가요? 네네. 부적을 붙여놓고 네. 자기한테 보고할 때는 그 부적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진짜요? 네네. 일단 정보사 안에 계시던 분들은 들은 건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이던 시절에 네. 정보사령관의 사무실이 있고 그 사무실 정문 앞에다가 부적을 붙여놨는데 뭐 노란색 배경에 빨간 글씨만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길 들어올 때 나한테 정보 보고하기 전에 네가 들어와서 여기다 90도로 인사하고 들어와야 너의 정보가 좀 더 순수해진다 뭐 이런 네, 느낌이었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야, 이거 전 네, 너무 그냥- 충격적이네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뭐 다 찾아보진 못했습니다만 네네.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으로 있었던 게 기간이 그렇게 짧진 않잖아요. 그쵸. 예. 예. 1년 반? 2년 그쵸. 정도 있었죠. 예.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을 본인 스스로 어쨌든 벌였기 예. 때문에 성비위 문제 때문에 불명예 제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성폭력 문제 말고도 예, 다른 게 또 많군요. 하극상이라거나 예. 자기 그 사령원 또 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령관 관사에 살면서 이제 노상원이 새 2마리를 키웠었어요. 앵무새랑 그다음에 다른 새 종류는 제가 까먹었는데 인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자기 운전병한테 자기가 앵무새를 창문 열어놔서 잃어버려 놓고 예. 자기 운전병한테 그 앵무새를 이틀 안에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못 찾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예, 날아가니까. 예. 예. 그래서 못 찾으니까 조인트를 까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운전병에. 아, 이거는 당연히 공식 사건 기록에 있는 거겠죠? 네,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너무 충격적이네요. 모 언론사에서도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아. 노상원이라는 사람인지를 몰랐겠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뭐 A 정보사령관이 뭐 운전병의 네네. 운전병을 폭행해서 네네네. 뭐 골절상을 입었다 이렇게 네네. 보도가 됐겠죠. 네네네. 노상원이라는 이름 안 들어가고 네네네. A 씨라고 했겠죠. 네. 야, 참. 그러니까 성비위 말고도 그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주인공이었는데 예. 아까 뭐 하극상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하극상이라는 건 보통 나의 상관에게 소위 개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보사를 전역하신 오비분들한테 그런 일들이 좀 많았고요. 아, 본인이 사령관 예, 때 예, 예. 이미 이제 떠난 오비들하고 네네네.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오비들한테 이제 뭐 반말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그러니까 정보사 오비분들 중에서는 휴민트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부사관으로 전역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당신은 뭐 소령이나 중령도 못 따라본 양반이니까 내가 그냥 반말할게. 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근데 사실 그렇게 정보사에서 그러니까 별을 다신 분들 중에서 예. 오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노상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면 업무의 특수성을 당연히 다들 네네. 공감을 하고 있을 거고 휴민트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뭐 이제 사령관이 부사관을 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배님을 대한다라는 의미로 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뭐 반말 까고 막대하고 네. 한 이제 그런 이력들이 많다. 네네네. 전 잘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네요, 일반적으로 네.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네. 가족들끼리도 되게 특이했고. 가족이요? 네. 노상원의 가족을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노상원 가족분을 제가 올해 1월 달에 만나가지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노상원의 딸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예, 재판 과정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네네네. 예. 어쨌든 사당역 쪽 근처에 있습니다. 그 노상원 가족의 자택이. 애기보살 아닙니다. 저기 거기 점집 말고 말고. 노상원 이제 와이프분, 예, 그 예, 가족분들의 네네네. 이제 외가댁이죠. 예. 이제 사당역 방배동 쪽에 있는데 예. 그 건물 근처에 사시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노상원의 이제 뭐 조카든 다른 이제 친인척이겠죠. 네네네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노상원이 그 전역을 하기 이전부터 가족들끼리도 핸드폰을 바꿔 쓰고 전역을 하기 전에 가족들 끼리도 핸드폰을 바꿔 쓰고 네네네.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씩 바꾼대요. 노상원이. 왜 그런 거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노상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 국정원 파견 업무를 마치고 나서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 파견 업무를 노상원이 얼마나 했는데요?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그러면 뭐 자기가 잘 알지 못한 자기가 이제 국정원을 겪고 나서 자기 정보와 관련된 어떤 밀폐, 은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정보사 분들의 평가나 해석은 예. 노상원은 휴민트 출신이 아니라 이제 육군 정보특기로 150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군사 전략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820들의 무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지금 등장하는 용어가 되게 전문 용어라 네네네. 보시는 분들이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0은 대북 공작을 전문으로 하는 그 특기 넘버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군사 전략 정보다 보니까 네. 공작을 배워본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국정원 파견 업무를 한다고 해도 공작을 제대로 배워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방첩조사국 쪽으로만 파견 업무를 1년 반 정도 하셨고, 예. 근데 국정원에서 파견을 갔다 왔다는 걸로 아 자기는 공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워왔다. 나름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여했군요. 네네네. 없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007이라는 미션 임파서블 영화를 보면서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만화 같은 일이라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은 국정원 1년 반 갔다 오고 정보사에 있는 선후배들이 아무도 이를 공작 담당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이 국정원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 심취한 거예요? 예. 정보 만능주의자로? 예. 그리고 실제로 007 영화를 봤다라는 겁니까? 예. 007이랑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면서 아 공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국정원에서 파악한 정보를 김용현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때 김용현이 그 박흥열 전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용현의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뭐 노상원은 때문에 칭찬을 받죠? 예. 노상원은 또 이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정보사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예. 정보사에서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또 820 대북 공작을 전문으로 하시는 휴민트 분들은 예. 저 XX 좀 이상하다. 국정원 갔다 오니까 더 마탱이가 같구나. 거의 이제 완전히 망상에 네. 젖어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나 스스로를 계속 이제 어떤 캐릭터성을 부여하면서 거짓도 진짜가 되게끔 만들고 내가 마치 그런 전문성이 있고 그런 내가 상상했던 인물처럼 캐릭터를 부여하면서 없었던 과거도 만들어내는 예, 그쵸. 그런 뭐 증후군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김건희 씨도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근데 노상원은 어느 순간 그런 망상주의자가 돼버린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사는 그 폭탄조끼 같은 거를 구매하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노상원이 정보사령관을 하면서 네. 갑자기 폭탄조끼를 2015년, 16년부터 예.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네. 그거를 네. 이 폭탄조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임무 보고서를 작성해서 예. 휴민트 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거 앞으로 잘 써먹어라. 폭탄 조끼를 뭐 내가 입으라고요? 누구한테 입으라고요? 그 이제 그냥 자기가 작성한 그 임무 네네. 보고서를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 잘 활용해라. 폭탄조끼를 잘 활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보사 오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겠네요. 그렇죠. 예. 이걸 뭐 어떻게 갖다 쓰라는 거냐? 이제 이런 일단 생각도 들었고 노상원이가 이거 미쳤나? 예, 예. 이런 생각 진짜 했겠는데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관련 지시를 실제로 내렸었고 예.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국회에서 그 HID 부대장 하셨던 분이 예. 노상원의 그 지시를 거부했었다. 네네네. 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지시를 여러 번 내렸었습니다. 폭탄조끼뿐만 아니라. 폭탄 조끼뿐만 아니라 혹시 저는 이게 단순하게 저희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충격을 먹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 사실 자세히 찾아보시면 보도됐던 내용도 있지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예. 폭탄 조끼 말고도 다른 황당한 사례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노상원이 내렸던 뭐 여러 가지 지시들 중에 이게 약간 군사안보랑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공개할 수가 없나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 드리면 그냥 사례로 바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네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보통 정보사분들이 각 나라마다 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사관에 무관으로 근무하시는 다른 그런 분들 말고 예. 실제로 블랙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영화 보면 그 여자 요원들이 막 미인계 써가지고 그러잖아요. 그거 007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예. 정보사 여자 부사관한테 시킵니다. 미인계를 익혀라 이런 예. 건가요, 혹시? 예, 실제로 뭐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를 가서 예. 정치권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특정을 해가지고 예. 미인계를 써라. 그러면 그 사람이랑 친한 예. 북한 뭐 관료들이 누구인지 알아내서 우리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예. 실제로 정보사는 그런 임무를 안 합니다. 예. 본인들이 일부 이제 작전을 실행할 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보통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휴민트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네. 본인들이 이제 특정돼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노상원은 그런 이상한 영화에서나 본 것 같은 것들을 네. 실제로 HID 휴민트들에게 이거 배우고 잘 써먹으라고 하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 저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통 007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정보기관의 익명의 주인공이 그런 미인계를 써서 네네네. 적의 정보를 빼내거나 하니까 네. 정보사에 있는 부사관, 여성 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 중국에 있는 정치권 관계자를 미인계를 써서 포섭해라. 이런 황당한 지시까지 내렸던 자가 노상원이다. 야, 저 상상도 못했는데, 아니 근데 도대체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취재원으로부터 이제 정보를 입수하셨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취재원분들도 황당해하면서 오 기자님한테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 근데 황당하시죠. 그분들도 엄청 얘기하고 싶었겠네요. 이 이자가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 우리 오 기자한테라도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워낙에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이 폐쇄적이고 그런 노상원의 이상한 행태를 봤을 때 예. 뭐 국방부 뭐 감찰 담당하는 감사관실이라던가 아니면 뭐 안보실에 투서를 넣는다거나 이런 행위를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단 한 번도. 아.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정보에 대한 어떤 뭐랄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정보를 네, 맞습니다. 오픈한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그냥 뭔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군요. 예, 맞습니다. 정보사분들은 예. DNA에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하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보사 본부랑 그다음에 정보사 중앙신문단 건물 위치까지 노출이 됐어요. 원래 사실 그건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 또 안가가 또 어디에 있고 네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정보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자기네들은 약간 뭐랄까 북한에 노출됐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아, 이거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쌓아왔던 우리의 굉장히 기밀한 정보들이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는 것. 뭐 당연히 이제 뭐 계엄에 동조했거나 가담한 부분은 드러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들 갖고 네, 계시고 맞습니다. 특검에서 만약에 실제 조사를 받았던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어떤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든 검찰 특수본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다수입니까? 우리 오 기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오 기자님이 아는 취재원 전체를 뭐 한 10 내지는 100으로 놓고 보면 절반 이상은 대부분 그 어떤 특검이나 검찰 조사에 협조를 안 했던 건가요? 제가 뭐 내란 당일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리면 판교에 모이셨던 분들 네네. 그리고 뭐 국회나 일부 정부기관으로의 출발하라라는 지시를 예. 받고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의 절반 이상은 진술을 거의 다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뭐 우리는 너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고 노상원이든 문상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면 진술을 하세요. 아. 근데 우리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 있었고 예. 해당 시간에 뭘 했고 이런 거는 오픈 안 한단 오픈 말씀이시죠? 거의 안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조사에 굉장히 애를 먹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수사기관도? 네, 네. 그래서 노상원에 대한 것도 그 검찰 특수본 조서를 제가 전문을 입수를 했었는데 예. 70%가 진술 거부권 행사예요. 그리고 그 검사나 경찰의 질문에 노상원이 예. 되게 건방지게 답을 합니다. 아니, 이거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 봤잖아요. 네네네. 그런 태도로. 네네. 조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경찰이 그 뭐 집이 안산이셨는데 네. 거기서 뭐 점집을 운영하셨는데 예. 이제 불명예 전역을 하시고 그걸 뭐 왜 운영하셨냐라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사가 물어보면 예. 노상원이 그런 치부를 왜 물어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뭐 소위 말해서 좀 싸가지 없이 대답을 하죠. 내 사생활과 이게 뭔 네, 관계냐라는 맞습니다. 식으로. 예. 그게 왜 궁금하냐? 예. 되게 건방지게 그 협조 자체를 안 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어쨌든 협조를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노상원이 아무런 협조를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 이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노상원이 애기보살이라는 게 드러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 내란의 초기 단계의 설계자가 노상원이라는 걸 전제하고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예. 당연히 그가 불명예 전역한 이후에 왜 안산에서 그 롯데리아에서 그런 뭐 내란 모의를 했는지부터 해서 다 밟아가려면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마저도 대답을 안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노상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예.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약간 국가 안보 전략 자산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예. 진술 거부권 행사하신 분들이 꽤 많았죠. 문상호나 이런 뭐 그 같이 있었던 롯데리아에 같이 있었던 대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유사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비슷합니다. 예, 저는 실제로 그 롯데리아 회동에 예. 계셨던 대령 두 분하고 직접 만났었고 예. 그분들이 일단은 뭐 저는 핑계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되게 좀 뭐랄까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노상원에 대해서는 나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정보사가 실제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저희도 이제 어차피 그 내란 특검 그 예.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 오 기자님의 평가도 듣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 정보사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수사가 기본적인 틀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아쉽네요. 일단 뭐 내란 특검이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일단 정보선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밖에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제가 특히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웠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특검 내부에 군 검사들이나 군사경찰 수사관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정보서에 아는 인맥이 없을까요? 조사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오늘 압수수색이 아니라 현장 조사 갈 거야. 오늘 네. 가서 네. 누구누구 만나서 네. 누구누구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은데 나한테만 좀 슬쩍 미리 알려줘. 네.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장 조사를 갔을 때 네. 정보사에서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다. 이거는 내란과 관련된 중요 보고서이기 때문에 특검이나 검찰 쪽에서 그 수사기관에서 왔을 때 이 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걸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우리가 피해보는 게 굉장히 막심하다라고 해서 뭐 은폐라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 저는 계속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특검 저는 무조건 종합특검 필요하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보사 압수수색이 왜 이루어지지 않은지 저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안보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압수수색 절차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국정원 내부 뚫었잖아요. 네. 압수수색 해가지고 네. 그럼 정보사까지도 당연히 뚫을 수 있었을 텐데 네. 특검에서 조금 그 노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 과정에서 라포 형성을 위해서 예. 조금 뭐랄까 진술주로 봐보면 노장군님이라고 불러요. 검사들이 노상원한테 네네네. 약간 친밀감 형성해가지고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진술 과정에서도 진술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정보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의문이 좀 듭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종합특검 얘기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대목들이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은 충분했기 때문에 이미 그 증거 자체가 은폐됐을 가능성은 너무 높겠습니다만은 이게 종합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1차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 수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국방부에서 따로 지금 돌리고 있는 특수본이요. 예, 네네네. 뭐 그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내란 특검에서 만약에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국방부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 정보사분들 특히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는 정보사분들 입장에서 국방부가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거? 아니 전혀 그래요? 기대 자체를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수본 출범하면서 그 국방부 조사본부 위주로 인원이 꾸려졌잖아요. 예. 어쨌든 현직 군인들이고 현직 예. 군인들이 현직 군인을 수사를 한다는 거는 예. 이미 정보사나 방첩사에 계신 분들은 군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을 이미 다 꿰고 계세요. 어떻게 대충 수사하는지, 예.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서 그 수사를 대충 하고, 그다음에 기소 시점을 정해가지고 네가 이 부분 진술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 뭐 A를 진술 네가 안 했으니까 B를 나는 수사를 할 거야. 예. 라는 그런 방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기대 자체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서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단 굉장히 크고, 오히려. 예. 그 박정훈 내령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네네네네. 군 검찰에서 굉장히 뭐랄까 수사 기록을 제가 일부 봤었는데 공소장 자체도 굉장히 엉터리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군 검찰당장이었던 분이 네네네. 김동혁. 예, 이제 국회에서 허위 진술, 허위 증언하신 부분도 좀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란 특수본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네네네네. 가셔가지고 예. 어느 정도 내란과 관련된 징계를 역할을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걸 떠나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걸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이전에 이미 양규백 장관이 뭐 제보를 받겠다 또는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서 좀 선별 작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 제 식구 감싸기로 내부에서 일관하다 보니까 예. 되게 답답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건 정보사 방첩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냥 부대마다 다 마찬가지로 예. 공통점이군요. 그냥 내란에 연루했던 모든 예. 그 군 관련 부대 예. 기관 예.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내란 특수본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2차 특검으로. 그 종합 특검을 해가지고 예. 한 번 더 깡그리 좀 뒤집어 엎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히려 답답해하는군요. 네네네.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 기밀도 있을 것이고 보안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국방부에서 이 조사에 협조하라고 했을 때 막 굳이 뭐 노상원 부르듯이 장군이 할 필요 없이 거기 뭐 위계설이 명백한 곳 아주 뭐 명징한 곳이니까 국방부에서 나서서 한다라고 하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외부에서 오히려 해주길 바랐는데 예. 1차 특검이 이런 식이라 지금 어쨌든 오 기자님 의견은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노상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미 뭐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우리 오 기자님 보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가는 건 김건희 무혐의를 사실상 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무속에 대한 부분도 뭐 아예 그냥 사실이 아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일단 그렇게 빠져나간 거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비화폰을 지급했던 대상은 김건희도 지급을 해줬지만 노상원도 지급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노상원과 김건희가 서로 통화를 한 기록을 못 찾아서인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노상원과 김건희가 단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의구심은 대다수의 국민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차 특검에서 혐의가 없으므로 일단 종결 지어버리면 참 이게 안타까워서 우리 오 기자님이 뭐 여러 방송에서 몇 번 말씀하신 것도 네네네. 기억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상원과 김건희는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엊그제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네. 노상원의 비서실장을 했던 분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네. 어떠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사 일단 수사를 아예 안 했고 네. 그리고 군 검사들이 정보사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예.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노상원과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이 자세히 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네네네. 당연히 연락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거다. 당연히 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노상원이나 여인영의 메모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봐보면 예. 김건희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김건희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재형 목사가 이제 수거 대상으로 그쵸. 거나 네네네. 그걸 이제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던 사람은 김용현이겠죠. 예. 근데 뭐 저도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는 노상원은 그런 대북 공작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긴밀한 거를 이제 어떤 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의 부관 예. 또는 이제 본인이 정말로 아끼는 사람들을 통해서 건너서 연락한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연락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박성재 장관이라거나 그런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텔레그램으로 직접 연락을 했지만 네네네. 김건희와 접촉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 자기 보좌관을 시켜서 예. 이제 행정관을 시켜서 예. 연락을 받았거든요. 한 달이 건너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예. 근데 특검이 거기까지도 들여다봤는지는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정보사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은 반드시 했을 거다. 아, 그러니까 이게 둘의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도 중간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이유 중에는 노상원 수첩에 담겨 있는 김건희가 악감정을 품을 만한 사람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거나 뭐 그것 외에 다른 내용들은 김건희 쪽으로부터 온 정보를 노상원이 중간 다리로부터 취합해서 수첩에 담았을 것이다. 그런 추정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또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아니 이 정도의 추정도 특검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원이 뭐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갔다는 이제 보도나 수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국방부 장관 공관만 갔던 게 아닙니다. 한남동 관저를 갔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그 외에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인근 식당에서 김용현하고 굉장히 자주 만났고 김용현 말고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정보사분들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났다라는 만났다라는 내용이 김건희 귀에 안 들어갔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V0가 김건희였는데. 근데 특검이 어떤 걸 통해서 김건희가 이제 계엄에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못을 박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습니까? 뭐 김건희는 V0고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떨까요? 윤석열과 노상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 노상원은 당연히 김용현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 우리가 앞에서 추정했던 건 김건희와 노상원의 관계인데 윤석열과 노상원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님 하는 거 보면 그 둘 사이의 커넥션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한 대목들이 혹시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노상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랑 그리고 한남동에 굉장히 자주 갔다. 그리고 노상원이 대통령님이라는 단어를 안 쓴대요. 근데 재판에서 쓰던데요?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위 증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라고 씁니까? 보통 이제 그냥 V라고 한답니다. 아, V? 그리고 김용현이 노상원을 대통령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했던 그런 시도는 이미 검찰 진술조서에도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진술조서에서 노상원이 자기가 성범죄 이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뭐 V한테 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한남동까지 갔으면 안 되죠. 그러네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순적이긴 하네요. 그게 우리가 뭐 비화폰 기록이라는 거를 사실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드러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뭐 노상원 김건희, 노상원 윤석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혹시 뭐 취재 과정에서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보사에 있는 뭐 어떤 분들이 노상원이 김건희 얘기를 뭐 직접적으로만 하더라? 뭐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 뭐 라는 식의 얘기가 일부 뭐 이제 유튜브 세계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나도니까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건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주소록으로 이제 김건희 2라고 저장된 근데 그 번호가 김건희 번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름이 V2였어요? 김건희 2라고 저장된 김건희 2. 네. 이제 그거를 노상원이 본인이 이제 약간 허언처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렇게 이제 여러 번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노상원이 블랙박스 녹취에서도 V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윤석열에 관련된 얘기를. 근데 김건희에 관련된 그런 자랑까지 했으면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교착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노상원이랑 여러 번 이제 내란 관련 회의를 했던 분들이 증언을 하셨던 거라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도 확실하게 증언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 번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의심이라는 게 확신이 되려면 결국 증거라는 게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정황들만 이제 추정을 할 뿐이지 증거라는 게 나오려면 글쎄요, 이게 저희가 뭐 수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가령 통화 기록, 통신 기록 내지는 뭐 문자 내역 이런 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좀 요원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이제 내란 1년도 넘은 상황이라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오 기자님이 이제 기자의 직감으로 예상해 보신다면은 추가적인 증거라는 걸 어떤 형태의 것들을 좀 찾아내야 노상원, 윤석열, 노상현, 김건희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증명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통화하는 모습을 실제로 지켜보신 분들 증언들 대부분 이제 현직 군인들이실 겁니다. 만약에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결국에 얼굴을 공개하고 하셔야겠죠. 본인 자신을 희생하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 기록? 뭐 근데 보통 이제 비화폰이라던가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그런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계엄 이전부터 연락을 했을 겁니다. 연락을 했다면. 그 기록이 있으면 남아있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거나 시그널 같은 기록을 복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뭐 한동안 아이폰 비밀번호도 못 뚫는데 그거를 협조를 안 하는 순간 그런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뭐 기대를 걸어보는 그 앞단에 설명해 주셨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할 것이다. 가령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공유를 해줬지만은 우리 군 심리전단에서 오히려 북측에 대북전단을 날렸다. 아군 모르게. 병사가 이제. 그 전역한 병사가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팩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 기자님께서는 계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 김건희다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또라이여가지고 뭐 특검 발표를 보면 2022년 뭐 말부터 뭐 총살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 보면은 그냥 저는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김건희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통속으로 망상주의자들이니까 이게 가능했다고는 보지만 그러니까 그들의 심리가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만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다들 찍는 방점이 다르더라고요. 오혁진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그 계엄의 결정적인 원인, 뭐 트리거 뭐라고 보세요? 저는 계엄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아니라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계엄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보사 쪽으로만 취재를 했다 보니까 정보사분들의 의견을 얘기를 듣고 그걸 검증해가면서 이분들의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이 강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저도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럼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김용현은 노상원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정권 초기부터 김용현이 여러 차례 군 인사 개입을 했었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로 드러났고. 경호처장일 때부터. 예. 네. 근데 윤석열이 왜 하필 임기 2년을 앞두고 예. 계엄을 시도를 했을까? 네. 그건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 자체가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예. 그러면 자기 아내의 사법 리스크를 야권 그때 당시 야권이었던 민주당하고 대화로 풀어서라도 어느 정도 협의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예. 근데 수사 방식을 보면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가 평생 이렇게 막가파로 살아왔으니까 예. 검찰을 동원해도 안 되면 검찰을 동원해서 이재명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뭘 동원할 수 있을까? 군대밖에 없겠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하는 방법인데 확실하게 이제 압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개헌법에도 없던 정보사를 동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사를 동원하려면 김용현이 가장 친했던 사람이 노상원이었던 거고, 예. 노상원이 정보사를 동원을 하는 과정에서 예. 확실하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정말 위험한 작전도 불사하는 사람들, HID나 대북 휴민트 사람들까지 동원을 했던 거고, 네. 그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정보사 내부의 그 인사 규정까지 바꿔버립니다. 네네. 휴민트 내에서 2년 동안 휴민트 밖에서 예, 예.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예. 820 대북 공작 그 보직에서 이제 인사 조치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HID나 그 휴민트 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노상원은 이 인사 규정을 문상호에게 지시해가지고 네. 그걸 수년간 이제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검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를 했다.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대목은 뭐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아,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되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뭐 군 내부를 취재하신 경험도 있고 정보를 접근하시는 분들과 가까우시다 보니까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명확하죠. 그럼 명확한 예. 게 된 거고. 근데 북한 쪽에서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북을 도발한 시점이 2024년 12월 3일보다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예. 저는 뭐 일각에서는 12월 3일이라는 날짜를 누구로부터 점지받아서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 윤석열의 도발에 넘어왔다라고 하면 계엄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고. 예, 맞습니다. 네. 결국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미 군 인사를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와가지고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거 그대로 인사가 발령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사실은 꼭 2024년 12월 3일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뭐 전제가 하나가 있고 저에게는. 두 번째로는 그 정보사에서 몽골 갔다 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몽골이었나요? 제 정확하게. 몽골이랑 이제 대만. 네, 몽골. 예. 그쪽에 가가지고 아무튼 이 그 정보작전하다가 걸려버린 사례도 국회에서 이미 공개가 됐던 거고. 이게 다 북한 도발용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엄밀히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군은 다 어느 정도 준비가 한참 전부터 돼 있진 않았을까? 계엄에 대한 준비?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그쵸. 맞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꼭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냥 원래는 뭐 검찰 수사 기록만 놓고 보면 예. 김용현이 그 군 장성들에게 윤석열이 계속 비상대권 언급을 네.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의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25년 초에 네. 하자고라고 이제 건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김건희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굉장히 윤석열이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다라고 자기가 보기엔 판단을 내렸고 그냥 재빠르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른 시간 안에 그냥 뭐랄까 그것도 평일 밤에 했잖아요. 그렇죠. 기습적으로. 네네네. 윤석열의 약간 급한 성격이었나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잘 해석이 안 됩니다. 다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군은
계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건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양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그 평양 무인기 작전 네네. 그 외에도 2023년 초부터 정보사가 무인기 관련 이제 훈련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보사가요? 예. 무인기 훈련을 해요? 예. 정보사는 원래 무인기 훈련 안 합니다. 근데 정보사가 ADD에다가 전단통을 달 수 있냐라는 그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미 들어가긴 했지만 네. 그 이전부터 이미 무인기 관련 훈련을 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고 예. 그 말은즉슨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도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고 네. 국지전을 실제로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쪽에 도발에 응전을 하면 그것을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게 아주 오랜 기간 뭐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방부에 있는 예. 뭐 김용현이라든지 국방부를 그 전부터 인사개혁을 했던 김용현이라든지 김용현 라인들이 주축이 돼서 계엄 준비를 꾸려왔다, 빌드업을 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뭐 이건 특전사 쪽이긴 한데 어제 저희 보도된 걸 보면은 한 2달 전이죠. 국군의 날 행사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10월 예. 그 즈음으로 기억을 하는데 특전사 쪽에서는 이미 사복을 입고 국회를 정찰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군은 적어도 특전사는 국회의 내부 도면을 요구를 하거나 2024년 초부터 국회 쪽에 계속적으로 뭔가 정보 접근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국회 몰래 2달 전에 12월 4일 그러니까 2달 전에 김현태 지시로 김현태 당시 707 그 특임단장의 지시로 부하들이 사복을 입고 국회 주변을 탐색을 했다. 이런 거 수상하잖아요. 특전사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국회 봉쇄 임무다 보니까 어디를 단전할지를 만약에 2달 전부터 봤다라고 하면 계엄에 대한 준비는 훨씬 더 수뇌부에서 이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어떡하죠? 저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네, 뭐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방첩사도 좀 어떻게 내부에 네. 방첩사가 몇 분 계시죠? 예. 네. 방첩사도 보면 방첩사가 없었다면 사실 든든한 지원군이었잖아요. 여인영이라는 인물도 그렇죠. 충암 라인이기도 하고 뭐 이진우 각종군을 비롯해가지고 그때 인사 대상의 1호였던 게 바로 여인영인 것이고요. 예. 근데 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제가 여인영이랑 한번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제가 사실 좀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깜빡했는데요. 네. 네. 여인영 이제 몇 번째 아들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인영 여인영한테 아들이 있는데 백마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사고를 쳐요, 얘가.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걸 활용해서 여인영 번호를 알아내서 그 정보사분들한테 이제 여인영 연락처를 받고 여인영한테 제가 문자로 충성 장군님 뭐 잘 지냈습니까라고 문자를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올 거 아니에요.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하면서 저 그 아드님이랑 같이 군생활했었는데 제가 그때 병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네요. 네네네. 아마 본인도 좀 착각을 하겠다, 여인영도.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 이름을 아니까. 그래서 누구였을 때 병장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인사를 나눈 적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뭐 집에도 한 2-3번 찾아갔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술 자주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지금 기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런 순간 바로 굳겠는데요? 네네네. 그래 해놓고 나서 그쵸. 정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연락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제 카톡을 차단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 그 얘기하고 나서 바로 끊어버렸어요, 네네네네. 전화를? 그리고 이제 이제 문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자로라고 이제 문자가 오고 나서 아. 제가 궁금한 내용을 보내가지고 예. 이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있네.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서 답하기 곤란하네라고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을 끊었죠. 아, 재밌는 비하인드입니다. 네, 제가 기자인 거를 공개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예. 어땠을까? 네, 근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취재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저희는 또 새로운 내용을 알아갔습니다. 또 우리 오혁진 기자님이 저희 시작할 때 이제 MBTI가 극I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상당히 재밌는 분이네요. 평소에 그런 말씀 안 들어보셨죠? 예. 되게 재밌어요. 재미없다고 말하는 아닌데요? 분들이 저는 많아서. 지금 제가 그래도 방송을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만난 사람 중에 거의 탑5 안에 드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얘기하시는 그 스토리텔링이 되시는 분이네요. 아닙니다. 제가 음모론자다 보니까. 아니요, 지금 얘기하신 게 음모론이 아니라 다 취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죠. 마지막에 음모론이라고 하면 저 이상해져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다 우리 그 오혁진 기자님이 취재원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오혁진 기자님에게 제보하실 것 같은데 이미 많이들 제보하시지만 혹시 그 여러 방송들을 이렇게 출연해 보시면서 마무리될 때쯤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에 갈 때쯤에 왠지 또 아쉬워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제 문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말을 더 많이 하고 싶고 하다 보면 제가 좀 가벼워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자제하려고 하는 편인데 아쉽다기보다도 약간 이거 너무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기빨린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기빨리게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닙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뉴스공장은 시간이 짧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거의 녹화를 1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기빨렸단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저희 노상원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관련된 얘기를 일부 하시는 건 적은 있는데 시간이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다른 분하고 같이 출연하시거나 이런 경험들도 왕왕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오 기자님만 또 이렇게 집중받았던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우리 오 기자님을 위한 시간을 오늘 이렇게 대폭 열어놓고 감사합니다. 마련하고 했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에 시간 날 때 한 번 더 모셔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기자 생활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 중간에 휴직했던 거 제외하면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6년인데 이렇게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냥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아서 유명해진 건 인정하신다는 얘기네요. 잠깐 이제 실수해가지고 유명해졌다가 무슨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그 흑역사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래요? 제가 그럼 그거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이건 이제 인간 오혁진에 대한 부분이니까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취재하시다 보면 이 직업이 내 직업 나한테 잘 맞냐 안 맞냐라는 게 되게 그렇죠. 늘 고민이 되잖아요. 항상 고민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오 기자님한테는 천직인가요? 원래 사실 그런 내가 이 직업을 할 거란 생각도 안 했었고요. 진짜요? 네, 그냥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다가 공부를 일단 더럽게 못했어요. 제가 졸업 학점 자체가 3.0을 못 넘는 그런 수준이라 그냥 거의 뭐 F 학점 몇 개 있고 그냥 노셨군요. 네, 거의 놀았죠. 술 먹고 취한 채로 수업에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뭐 간략하게 뭐 그냥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터졌었고 2014년, 2013년 이때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거를 당장 뭐 해결하려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하다가 내가 좀 할 줄 아는 게 글 쓰는 거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도전을 한 거죠. 약간 대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글을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취재하는 것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다 보니까 네. 특히나 거의 한 7, 8년 전에는 약간 학벌주의 그게 문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지금 많이 낮아졌다고 예, 예. 하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남들보다 그냥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취재원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특종 아닌 특종도 쓸 수 있었던 거고. 예. 그냥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버닝썬 사건을 취재할 수 있었던 거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원래 거기가 제가 놀던 곳이었어요. 네. 원래 거기서 이제 놀다가 예. 대학교랑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놀다가 예. 그중에 이제 한 친구가 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뭐 하이페리온 이런 데 살 만큼. 아, 네네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테이블을 잡고 막 놀고 하다 보니까 저는 테이블을 잡을 정도로 집이 괜찮았어요? 예, 예. 오. 거의 뭐 1,500 이런 테이블을 잡으니까 예.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클럽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러면 뭐 여기 누구가 자주 오고 예. 뭐 누구가 마약을 자주 하는 것 같다. 그럼 저는 그냥 놀러 간 거니까 예. 이제 그냥 그래?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보통 기자들이 수사기관 관계자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먹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모 경찰서 분 제가 친한 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내용들을. 예. 그러니까 그래? 근데 거기에 누구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 의원님 사위한테 마약을 준 사람이 버닝썬 간부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기사를 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수도 없이 들어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약만 점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예. 마약 사건 취재가 재밌네? 예. 라고 그냥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약간 그냥 뭐 재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재밌는 사건에 대한 취재만 하다 보면 약간 단독만 쓰고 싶고 특종만 쓰고 싶다고 하면서 사람 되게 가벼워지거든요.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단독 특종이 제일 어려운 건데. 아니요. 그게 단독이나 특종을 쓰고 싶다고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네. 단독이나 특종이 본인이 세운 기준의 문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독이 아닌데 예. 왜 단독이라고 쓰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나만 아는 거니까 무조건 단독 달자 뭐 이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 문턱이 낮아진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경계를 하려고 사실 약간 뭐 사회적 참사와 같은 그런 취재도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것도 담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마약 사건이 점점 비일비재해지다 보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미를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그 피해자들이나 제보자분들을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좀 인간이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예. 예, 그러면서 그냥 뭐 여러 취재원들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어른스러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사를 쓰면서 욕도 많이 먹으니까 예. 내가 앞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게 많겠구나 예.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천지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뭐 운이 좋아서 뭐 여러 성과들을 쌓으셨지만 천직인지는 잘 모르겠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극 MBTI 중에 극 I라고 하면 보통 내성적인 사람을 뜻하잖아요. 예. 근데 기자는 사람 만나는 직업 아닙니까? 예. 만날 때 어떻게 가까워지나요? 술 마시나요? 저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술부터 드신다고요? 네. 정말 그냥 던진 건데 이렇게 받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사 분들하거나 아니면 뭐 혹은 다른 취재원 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 술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자고? 보통 이제 맨 처음 만날 때는 카페에서 네. 시작을 하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술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저 혼자 일단 판단을 하고 네. 그 사람하고 나눈 모든 대화는 일단 녹취를 합니다. 동의를 구해서요? 예.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녹취를 합니다. 예.
그건 어쨌든 제 직업의 숙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분이 기자랑 술 먹는다는 걸 인지하고 먹기 때문에 그쵸. 녹취하는 건 뭐 기본이죠. 예, 기본이죠.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혹시 이거 써도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네. 술 먹고 또 가까워지신다. 예. 술을 좋아하시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내성적인 기자님께서 술을 좋아하시고 아마 본인은 모르실 텐데 화면에 드러났는데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이런 네. 평가를 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아닙니다. 굉장히 웃는 모습이 이쁜 분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방송 20년 했는데요. 5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지금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네요. 그 정보사를 주로 취재하셔서 그런지 옷이 왜 다 국방색이라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원래는 예. 국방색을 좋아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양복만 원래 계속 입고 다녔다가 네네네. 이제 주변 후배분들이나 지인들이 네. 너 되게 늙어 보인다. 네. 네, 그래서 젊게 입어라? 예, 좀 젊게 입어라. 좀 그냥 백화점 가면 그 네네. 마네킹에 있는 옷 그냥 그대로 따라 입어도 네네네네. 옷을 못 입는다는 소리 안 듣는다. 네네. 그리고 최소한 네가 나이가 뭐 40대도 아니고 예. 30대 중반 후반 그렇게 아직 늙은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무슨 되게 어른스럽게 입고 다녀라 좀 젊게 입고 다녀라고 네네네네. 해서 그냥 뭐 힙한 스타일 그 예. 스트릿 패션 같은 옷을 입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이라서 네. 마네킹을 그대로 베껴 오려고 했는데 베껴 온다고 하더라도 색깔을 좋아하는 맞습니다. 색깔을 선택하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PX에서 구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PX에 이런 류의 옷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 댓글 달지 마시고 정보사의 또 특화된 기자, 또 군 내부의 정보를 또 깊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오혁진 기자님과 말씀 나눠봤고 저희가 또 사실은 그 유튜브 상에서는 주로 노란 딱지가 붙지 않기 위해서 예. 독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마약이든 독약이든 예.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시간이 아마 있을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또 한번 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1시간을 넘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닙니다. 시간 예? 왜? 아니요. 약간 예. 제 과거 이런 얘기 거의 처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 합니다. 사실 시간만 되시면 제가 유년 시절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자님 지금 인터뷰하는 와중에 계속 좀 전화기가 울리는데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전 오늘 약간 참고인조사 받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왜요? 과거에 뭐 어떻게 하셨다고? 아니요. 원래 다 인간 오혁진을 또 다루는 시간을 저희가 또 따로 원래 시작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우리 또 오혁진 기자님을 소개해드리는 의미에서 저희 해봤습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님을 모시고 이슈 1번지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오혁진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어리 TV에서 광고하는 대방어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상품이죠. 매년 겨울철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대방어회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최상급 대방어를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연산 대방어회고요. 10kg 이상급만 대방어만 선별을 해서 집에서 썰어 드시기 편하게 포장 후에 발송해 드립니다. 가격은 37,900원 무료 배송이고요. 대방어 500g에 37,900원. 이거 무료 배송이면 제가 서울에서도 방어를 여러 차례 먹어봤는데 요즘에 또 철이인 만큼 비싼데요. 500g에 37,900원이면 이거는 정말 꼭 드셔보셔야 할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어리몰 대방어회 이번 기회에 꼭 들어가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